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올해 최악의 일감 한파가 예상되는 조선업계가 친환경 기술 개발과 조직 감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도 곧 조선업 혁신 성장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들어 처음 방문한 산업 현장은 경남 거제 조선소였습니다. 과거 효자 산업이었지만 올해 최악의 일감 한파가 우려되는 조선업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부는 LNG 연료선 중심으로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미래를 대비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조선업계는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연초부터 기술 개발과 조직 감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예상 매출액을 7조 9,866억 원으로 작년 매출보다 2조 원 이상 줄여 잡았습니다. 대신 LNG 연료 추진선을 개발하고 선박용 엔진의 배기가스 세정 설비를 자체 개발하는 등 친환경 기술로 활로를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중공업은 매출 감소에 대비해 임원 30%, 조직수 25%를 축소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안정적인 일감 확보와 원가 경쟁력 향상 등을 통해 체질을 개선해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도 신년사를 통해 비용 증가로 인해 흑자 기조 유지가 쉽지 않다며 수익과 품질 중심의 내실 경영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경영 위기에 처한 중견 조선사인 STX 조선과 성동 조선에 대한 처리 방안을 1분기 중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선업계는 2-3년 후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당장 보릿고개를 견뎌야 하는 만큼 허리띠 졸라매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최저임금 인상을 며칠 앞두고 경비원 전원의 해고를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압구정동 구 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경비원 94명 모두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1월 31일부로 해고하겠다는 예고 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경비원을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하는 것으로 전환한 후 해고된 경비원들의 재고용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2.6% 오르고 사병 월급은 2배 가까이 인상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와 수당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은 지난해 21만 6천 원에서 올해 40만 5,700원으로 오르는 등 병사 월급이 87.8%나 인상됩니다. 또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서해 5도 특수진압대에 특수 업무수당 가산금을 매달 7만 원씩 새로 지급하는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당도 오릅니다. 네, 30년 전 평당 분양가가 350만 원이었던 강남 아파트 값은 지난해 4,250만 원까지 급등했습니다. 무려 10배 이상 오른 건데요. 정부가 각종 규제를 꺼내들며 강남 집값 잡기에 나섰는데 진정한 묘수가 있을까요? 배삼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재건축 승인 결정이 내려진 음마아파트. 1988년 101제곱미터의 거래가는 7,500만 원이었지만 지난해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30년 새 무려 명목으로만 18배나 가격이 뛴 겁니다. 168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신반포 센트럴자이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4,250만 원으로 소형인 59제곱미터도 11억 원 선입니다. 이른바 강남 불패의 단면입니다.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대출 문턱을 낮춘 신 DTI 규제에 오는 4월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입니다. 강남권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파리 대책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아예 기존 집을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분양권 전매도 금지됐고 무주택자거나 집을 갈아타는 1주택자만 집을 살 수 있게 한 겁니다. 대출 규제에 이어서 세금까지 무겁게 매기자 여러 집을 갖기보다는 거주할 만한 한 집으로 압축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강남 쏠림 현상이. 여기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는 당분간 재건축 시장을 관망세로 묶어놓을 것으로 보이고 올해 보유세 인상으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더욱 올라가면 다주택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정책이 가격 상승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수요에 비해 물량이 부족한 강남에서 하락까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29만 개 늘리는 동안 대기업은 오히려 4만 개를 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의 일자리 행정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중소기업 일자리는 1,550만 개로 1년 전과 비교해 28만 6천 개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대기업 일자리는 371만 9천 개에서 367만 8천 개로 4만 1천 개 줄었습니다. 대기업은 특히 남성 일자리를 1만 5천 개 줄인 반면 여성 일자리는 이보다 1만 개 이상 많은 2만 6천 개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올해 기초생활수급액 인상과 치매 국가책임제 등 굵직한 복지 정책들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도 이에 발맞춰 복지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고 각종 공공지원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우선 기초생활보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탈락자를 상대로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등이 전보다 완화되는 겁니다. 서울시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기초수급액의 절반인 68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 5,1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시는 문턱이 낮아지면 최소 370가구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출산가정 등을 직접 찾아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5월부터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로 전면 확대됩니다. 시는 차동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7만 1천여 가구를 발굴해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치매 국가 책임제에 맞춰 서울의 노인요양시설 14곳에는 치매 전담실이 설치됩니다. 기존 치매 시설보다 침실 면적을 넓히고 전문 인력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들은 택시요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택시요금의 65%를 시가 지원하는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자를 30% 넘게 늘리기로 한 겁니다. 올해 서울시 복지 예산은 5조 6,7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가량 늘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 중 하나인 지방직 시간선택제 공무원 의무 채용이 사라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입법 예고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서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임용 시 선발 예정 인원의 1%를 시간 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현장에서 이 제도에 대한 효율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시간 선택제 공무원 채용 규모는 앞으로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을 놓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가 반대 집회를 열고 국민 청원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교장 공모제 확대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 운동 방침을 밝혔습니다. 무자격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 폐지, 국민 청원에 돌입함을 선언한다. 정부의 일방적이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고,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교장 공모제 개선안은 평교사에게 문호를 넓히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자율형 공립고와 자율학교 가운데 교장 자격증 없는 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가 교장에 공모할 수 있는 학교 수는 현재 15%로 제한되지만 개정안은 이를 없앴습니다. 교육부 방침을 환영하고 나선 건 전교조입니다. 평교사가 교장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 학교 혁신은 물론 민주적 학교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교총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장 공모제가 교육감의 보훈 인사수단으로 악용돼 왔고 이렇게 교장이 된 이들 중 상당수가 전교조 출신이라는 주장입니다. 교총은 교육부가 교장 공모제 확대 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전국에서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상태. 국내 양대 교원단체가 찬반으로 엇갈리고 정치권과 학부모 단체들도 입장이 나뉘면서 교육계는 연초부터 혼란에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네,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오는 4월부터 월 평균 7천 원가량을 더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결과 국민연금 수급자는 4월 25일부터 1.9% 오른 수령액을 받습니다. 2017년 9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이 36만 5,620원인 점을 감안하면 4월부터 월평균 수령액은 37만 2,566원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 주려는 취지에서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 액수를 올려줍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각종 국가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새해부터 이 국가검진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빨라지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해 치매나 우울증, 골다공증 검진 횟수를 늘린 건데요. 달라진 국가검진, 김지수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새해부터 달라진 국가건강검진은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검진 횟수가 늘어난 게 특징입니다. 우선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한 인지기능 장애 검사 횟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66, 70, 74세를 대상으로 실시했지만 올해부터는 66세 이상은 2년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 검사 횟수도 확대됐습니다. 40, 66세를 대상으로 했던 우울증 검사가 이제 40세부터 70세까지 10년마다 한 번씩 실시해 조기 발견하겠다는 겁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그리고 치료받지 않은 우울증이 치매 위험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치매의 발병의 위험성을 줄일 수가 있고 특히 고령자 자살률이 높은 것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살률의 감소, 운동 능력 등을 보는 노인 신체 기능 검사는 한 번에서 3번으로 음주, 흡연, 비만 상태 등을 보는 생활 습관 평가도 2번에서 4번으로 늘었습니다. 중년 여성에 잦은 골다공증 검사는 기존 66세 여성 외에 54세 여성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국가검진에서 고혈압, 당뇨 의심 소견이 나오면 검진기관을 다시 찾아 확진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본인이 희망하는 병원과 의원에서 무료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네, 직장인들이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바로 회사 사무실입니다. 추위 탓에 활동량이 줄어 면역력이 떨어지는 때인 만큼 자주 스트레칭을 하고 환기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사무실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 이준음 기자가 소개합니다. 추위 탓에 실내에 많이 있다 보니 활동량이 줄어드는 겨울철엔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만큼 병을 이기는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이 때문에 꾸준히 운동을 하기 힘들다면 1시간에 한 번씩은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추위에 움츠러든 목과 어깨 부위를 자주 풀어주는 게 좋고 다리 근육도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이제 이 혈전이 잘 생기기 때문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리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앉아 있으면서 오랫동안 있는 게 좋지가 않으세요. 1시간마다 물을 한 컵씩 마시는 것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무실 공기가 건조하기 쉬운 만큼 춥더라도 자주 창문을 열어 맑은 공기를 마셔야 업무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잠시 쉴 때 책상에 엎드려 자다간 자칫 목 디스크에 걸릴 수 있어 쿠션 등을 머리 중앙에 받치는 게 좋습니다. 목을 너무 과도하게 회전시킨 상태에서 주무시기 때문에 목에 있는 근육에 힘을 주게 되면 목 근육이 상당히 잘 삐세요. 그래서 한번 딱 삐면은 그 목이 안 돌아갈 정도로 심하게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키보드와 마우스엔 화장실 변기보다 50배나 많은 세균이 있어 사무용품을 자주 닦아주는 것도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시간,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군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이 냄새를 지배하는 자는 사람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 바로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소설 향수에 나오는 문구인데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루에 적게는 10여 가지, 많게는 100여 가지 이상의 냄새를 맡는다고 하는데요. 그 냄새에 따라 때로는 기분이 좌우되기도 하죠. 오늘은 이처럼 냄새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냄새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직업이라 듣기만 해도 참 매력적인 직업일 것 같은데 어떤 직업인가요?
네, 바로 조향사입니다. 이 조향사란 여러 가지 향료를 배합해서 새로운 향을 만들거나 또 향의 이미지를 구체화해서 필요한 상품에 적용시키는 일을 담당하는데요. 이 향기 전문가나 향수 코디네이터라고도 불리는 이른바 향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조향사를 아로마 오일이나 향수를 만드는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일반적으로 조향사라고 하면 단순히 향수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실제로 조향사의 세계는 보다 깊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중 석지연 아나운서가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향을 조합해서 각 향료의 특성에 맞는 화장품이나 향수 등을 만드는 조향사는 퍼퓸어라고 불리는데요. 이 조향사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직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조향사 안에서도 다양한 직군이 나뉘어져 있나 봐요. 그럼 퍼퓸어 외에도 또 어떤 역할을 하는 조향사가 있나요? 네, 이 화장품 못지않게 향기가 중요한 분야는 식품업계인데요. 과자나 음료같이 사람의 후각과 미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식품에 필요한 향료를 다루는 조향사를 플레버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퍼퓸어가 만든 향을 새롭게 블렌딩하거나 제품에 적용하는 사람을 이밸류에이터, 또 향과 관련된 제품을 기획하고 마케팅까지 담당하는 마케터, 또 이 천연 에센스 오일을 이용해서 향기 치료를 하는 아로마 테라피리스트까지 맡은 역할에 따라서 다양한 직군의 조향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조향사가 보다 전문적인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향사의 주 업무인 향을 배합하는 것 역시 까다로운 기술을 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약 40만여 종의 천연 냄새 물질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공적으로 꽃향기를 만든다면 관련 성분에 대한 정확한 배합은 물론 경제적이고 법적인 조건까지 고려해서 향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와, 수많은 성분의 특징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또 그 향을 적절하게 배합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 않은 일일 것 같은데요. 그만큼 향수나 식품을 만들 때 조향사라는 직업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서 향수뿐만이 아니라 식품이나 생활용품 등에서도 향기를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향이 상품의 품질과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음으로써 조향사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국내 조향사와 관련된 전문 인력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향사란 직업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전문 인력이 아직 부족한 지금 같은 때 조향사에 먼저 도전해 본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조향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조향사가 되기 위해서는 향수 화장품학과나 항공공업과 또 화학과와 같은 조향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는 것이 좋지만 능력만 있다면 학위나 전공에는 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민간 교육기관이나 사설학원에서 조향사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전문성을 인정받고 싶다면 이 사단법인 대한향장문화예술진흥협회에서 주관하는 조향사 자격증을 따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 자격증은 난이도와 교육 과정에 따라서 3급 퍼퓸 디자이너, 2급 퍼퓸 마스터, 또 1급 퍼퓸 인스트럭터로 나눠진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양한 방법이 있는 만큼 기회도 많겠네요. 그런데 아무래도 향과 관련한 직업인 만큼 후각에도 조금 민감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업무의 특성상 예민한 후각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한데요. 실제로 조향사로 입사를 할 경우에 후각 관능 테스트를 거치고 입사 후에도 거의 1년 동안 냄새 맡는 훈련을 할 정도로 예민한 후각은 필수라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향을 창조해야 하기 때문에 창의력과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에게 적합한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조향사가 되면 주로 향수나 향료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 향수나 이 향료 회사는 물론 향을 통해서 이미지를 표현해야 하는 모든 회사에서 조향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나 식품 회사, 향 관련 연구소 등 다양한 곳에 입사를 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전문 기술직이다 보니 평균 연봉이 3,800만 원대로 일반 회사원보다 높은 편입니다. 10년 정도 일을 하면 인센티브가 적용이 돼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를, 또 마스터급의 조향사가 되면 1억 이상의 높은 연봉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향기를 창조해서 행복을 전달하는 조향사라는 직업, 유망한 전망과 또 높은 연봉에 비해서 아직은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만큼 먼저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헤든잡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